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갭 투자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 아파트 갭 투자가 지금 상당 부분 막힌 거,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3.19 부동산 대책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3.19 부동산 대책은 총 4가지 주제로 해서 발표가 됐죠. 자, 근데 여기서 금융이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은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은행권의 자율 규제에 맡겼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은행 자율 대출 규제를 종합하면은 그냥 다주택자가 주택수를 늘리는 것을 제한한다. 특정 과열 지역 중심으로, 그래서 유주택자의 담보대출, 추가 담보대출을 제한하거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갭 투자자들의 매매 과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새낀 상태에서 매수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랑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주택을 매수한 다음에 세입자를 맞춰서 새로 시작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금 10% 납부를 하겠죠. 그 다음에 매도자, 매수자가 일정 비율을 정해서 중도금을 납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갭 투자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납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 볼게요. 세입자가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은행에서 이거를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주요 은행들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현황 볼까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들이 지금 서울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물론 작년에도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기사 많이 보셨을 건데, 그때는 그래도 한두 곳이 참여를 안 했어요. 하나은행 같은 곳이 참여를 안 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됐거든요. 지금은 아예 막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겁니다. 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니까 세입자들이 이거 괜히 계약 잘못했다가 전세 대출 못 받아서 난리 날까봐 아예 이런 집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갭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잔금을 어떻게 치러요? 계약 불이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피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새낀 매물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기존에 새 들어가 있던 세입자는 전세 대출 연장에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주전세라 해서 주인 전세, 매도자가 전세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문제는 안 됩니다. 대신 이 매도자는 전세 대출 받는 게 현재 막혔다고 해요. 세 번째는 이익금융권입니다. 신협 등을 이용하면 5%대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가능한데, 솔직히 이러면서까지 어떤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세 대출 안 받는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이제 동네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7, 80%는 전세 대출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세입자를 구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세입자를 잘 구해주려면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많이 낮춰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투자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서울 갭 투자 불가 사태입니다.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대놓고 하는 갭 투자 금지라면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는요, 훨씬 광범위한 범위에 몰래 갭 투자 금지를 시켜놓은 것이다. 지금 언론에서 이거 다루지도 않고 있죠. 근데 실상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이것 때문에 곤란해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현재 갭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험자산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거는 예금 금리입니다. 근데 지금 주요 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2.8에서 2.9% 수준이에요. 2년 4개월간 얼마나 변화가 있었다? 5%에서 2.8%까지 낮아졌네. 근데 지금도 많이 낮아졌는데, 1년 정기예금 맡기고 나서 다음 만기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좀 암울해요. 왜? 한국에서 올해 2차례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내년에 금리를 안 낮춘다 하더라도 2차례만 낮추면 2% 초반의 예금 금리가 나오네. 솔직히 예금할 만 나겠습니까? 안 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30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2010년대에 예금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어떤 시장 변화가 있는지 잘 알다 보니까 어떻게든 갭 투자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 시는 이런 식의 늘어나는데 지금 대못 규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부작용은 없나요? 일단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기치 못한 피해자가 발생을 합니다. 원래 일반적인 대출 규제 등은요, 대책 발표 이전 구매자는 좀 보호를 해주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 규제를 모르고 샀으니까. 근데 지금 은근슬쩍 동시 대출 차단이 생기다 보니까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작용은 바로 똘똘한 채 가속합니다. 자, 유주택자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이 계속 쌓입니다. 목돈도 갖고 있고 소득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고민을 하겠죠. 한 채를 더 살까? 업그레이드를 할까? 한데 갭 투자가 막혀서 한 채를 더 사는 게 안 되네? 그럼 어떤 선택을 해요? 갈아타려고 하겠죠. 그럼 비싼 아파트에 더 많은 수요 유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규 전세 매물 감소입니다. 자, 아파트에 새로운 매물이 나왔어요. 매매 매물이 나왔어요. 이 매물은 실소자가 살 수도 있고 투자자가 살 수도 있습니다. 실소자가 들어가 살면은 그거는 이제 전세 매물 안 나오겠지만 투자자가 사면 새로운 전세 매물이 나오겠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서울에서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경기도하고 인천은 갭 투자 가능한가요? 일단 경기도하고 인천은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은행하고 NH농협은행이 서울까지는 막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천이나 성남, 위례, 광교, 광명 등은 갭 투자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은행에서 어떤 정책을 내세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러다가 경기도나 인천도 전세 대출 막는 거 아니야? 지금 두 개 은행만 지금 규제 범위를 확대하면 되거든요. 괜히 매매 계약했다가 잔금 못 내면 골치 아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은행들의 대출 정책 변화를 체크하면서 투자자들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솔직히 이것도 이미 투자자들한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좀 조용해졌다고 저희가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울에 갭 투자자가 상당 부분 차단됐다는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소식을 아직 모르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